다음으로 백탄양. 빠수가 안정적인 원거리 딜러였다면 백탄양은 화력과 기동성이 중시된 암살자 같은 형태로 엘베 닫힘 버튼 연타하는 한국인의 성격에 딱 맞는 빠른 속공 원딜 포지션이다. 전속성 초대임으로 화력을 채웠으며 원거리 범위 공격이어서 유효 타율이 높기에 범위 내 속성 적에게 9만이라는 딜량을 광역으로 때려박아 잡몹 처리와 주요 보스들을 빠르게 폭사시키는 데 좋다. 또한 그 당시 메타가 공속과 선딜이 느린 보스에게 빠르고 강한 딜을 쏟아부어 탱탱볼로 만들다 죽여버리거나 좀비 적들 버로우 탈 때 빠르게 앞라인 부숴버려서 엘리전 걸어버리는 속공 메타가 주목받으면서 빠른 이속과 준수한 화력을 뽐내는 달탄형이 날뛸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그 당시 성능 좋은 속공 울슈레들과 함께 달새송 칼로 불리며 대속공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적군들에게 기본 배율이 들어가면서 속공 딜러들의 최대 단점인 체력이 낮다는 유리대포 같은 성격이 점점 상황을 안 좋아지게 만들었는데 인식사거리가 짧은 원범 캐릭터 특성상 무조건 맞으면서 싸워야 하는데 대체로 다 몸이 너무 약해서 선딜이 짧은 그리폰이나 블랑카 같은 캐릭터를 제외한 다른 속공 딜러는 사용이 힘들어졌다. 특히 달탄양은 다른 속공 딜러보다 선딜이 긴 편이어서 때리기도 전에 히트백이 돼버려 역으로 즉각 탱탱볼이 되어 뒤지기 일쑤이며 얘도 나온지 좀 되어서 점점 신내가 나기 시작하여 새로운 기믹인 저혈독에 카운터 맞는 건 똑같고 그거 없이도 그냥 실내 레이제로 적군의 딜량을 연약한 달탄양의 체력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워서 사용이 힘들어졌다. 지금은 그냥 쓰레기 신세이며 브라뿐만 아니라 일부 정규 캐릭터들보다도 밀리는 경우가 있어 암울한 상황이고 그나마 속공덱 짜서 쓰려고 해도 광길인, 익스프레스, 강무, 그리폰 정도 넣으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력 있는 셰프들이 조미료 뿌리고 다니시 곁들여 눈 가리고 먹게 해도 달탄양의 특유의 비린내를 잡을 수 없기에 그냥 유저 랭크 50 올리고 얌전히 음수로 분리배출하도록 하자. 흑탄양. 양코가 여러 메타를 거치면서 여러 사기캐들이 나왔는데 초반부의 사기캐가 냥돌이라면 중반부의 사기캐는 얘를 꼽을 수 있으며 지금에서는 리세용으로 다른 애를 많이 뽑지만 그 당시 리세의 목표는 얘일 정도로 사기적인 성능을 가졌었던 캐릭터이다. 달탄양의 체력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아예 체력은 2배로 뻥튀기 해버렸고 무속성 초대임으로 바뀌는 대신에 무료 공증을 추가받아 딜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흰적 상대로는 당연히 미친 성능을 보였고 범용 딜러로도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그냥 깡딜러도 굉장히 센데 공격 속도가 빠른데다 후딜 캔슬도 가지고 있고 공증이 켜지면 DPS 2.5만의 공격을 광역으로 때려박는 경이로운 성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무속성 대항이긴 해도 그냥 기본적인 성능이 사기라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그냥 일단 넣고 보는 캐릭터였으며 그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은 맵이었던 그리운 육지를 혼자서 캐리하는 캐릭터여서 지금의 그 녀석급의 성능을 보였던 캐릭터였다. 하지만 얘도 구례에선 진화와바리급으로 어깨 펴고 다녔지만 실내 들어와서는 도통 어깨를 못 펴 어좁이 되어버렸는데 계속 말했듯이 딜탱 메타나 속공 메타는 맞으면서 딜을 넣는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느낌이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빠르게 섬멸할 수 있는 공격력에 받쳐주어야 한다. 그래서 적군들의 기본 딜이 버틸 정도가 되며 몇 대 때리면 고분고분하게 죽어주는 구례전 뒤에서는 딜탱, 속공 캐들이 좋았으나 실내로 들어오며 적군들의 기본 스펙들이 모두 높아져서 때려도 잘 안 죽는 데 딜도 너무 세서 대포나 스냥이퍼를 이용하여 극한의 극한까지 때려야 그나마 본전 뽑는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이럴 바에 차라리 고전적인 라인전에 강한 원범 캐들로 구성하면 편하기에 딜탱, 속공 캐들이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흑탄양도 속공 캐릭터의 선봉장이어서 실내에 와서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잘 안 쓰이는 추세이고 또 그 녀석들에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과거의 입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얘보단 나은 게 흰적 상대로의 흉악한 딜은 얘를 따라올 놈들이 없어서 초반부 흰적 스테이지에는 당연히 좋고 후반부에 까다로운 흰적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각 보면서 뽑으면 시원시원하게 다 죽여버리므로
지금도 불화에서 최상까진 아니어도 상타를 치는 캐릭터이다. 백슬리. 최초로 열파 공격을 가지고 나온 캐릭터이자 최초로 불화한테 저주무효를 달고 나온 캐릭터이다. 밀치기를 가지고 있는데 확정이 아니어서 아니 이거 범용성 높아진 그 새끼 아닌가요? 하며 바로 관짝 준비하려고 했지만 다행히게도 열파가 있어서 실칠 매즈 확률은 더 높고 운 좋으면 2번, 3번도 더 밀칠 수 있다. 매즈를 넣는 원범 캐릭터로 같은 시리즈의 미타마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미타마는 느리게로 전진을 저지시키며 전선을 틀어막는 역할을 한다면 얘는 밀치기를 통하여 밀리는 전선을 복구시키거나 막힌 전선을 강제로 밀어버릴 수 있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믹인 열파를 가지고 있어 화력이 굉장히 높은데 기본 공격과 열파 풀히트 시 DPS 1.7만으로 흑탄향의 공업 DPS와도 견줄만 하며 정규 원범들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다. 이 때문에 기존의 백블라들의 단점인 무속성에게 약하다는 점을 깡 DPS로 파괴하는 이질적인 캐릭터이며 화력 좋은 원범 딜러와 성능 괜찮은 매즈 효과가 합쳐져 있는 육각형의 완전형 캐릭터이다. 그런데 출시 초기에는 그닥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열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밀치기라는 능력이 라인을 틀어막을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 파고들게 만들어 딜러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양난의 검과 같은 능력이기에 출시 초기엔 애매한 캐릭터로 생각되었다. 그러다 사람들이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열파 때문에 DPS는 기존 원범들보다는 높고 해롱마나 흑탄양, 라스트 보스 같은 캐릭터들은 맞아서 공업을 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소환하자마자 좋은 DPS 뽑을 수 있으며 공따 무효로 딜량 낮아지지도 않고 저주 무효도 가지고 있어서 실내에서 쓸 수 있겠네. 완전 럭키비키네 하며 백슬리의 장점들을 하나 둘씩 발견해내 재평가가 이루어져 신내 전투에서 떡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평가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평가가 떨어졌는데 저열독에서 저만 해결됐지. 열파와 독은 여전히 취약하며 궤적패 캐릭인 그 녀석을 견제하기 위해 사거리가 긴 적군과 열파 무효 열파 카운터 등을 추가해서 오히려 얘가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마개편으로 악마적이 출시되며 쉴드가 있을 땐 밀치기 매즈가 통하지 않게 되고 초현자가 출시되며 초현자 특효가 아니면 모든 매즈의 내성을 가지게 되어 서브 매즈를 가진 캐릭인 백슬리의 입지가 갈수록 더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전에 소개한 폐기물들보다는 훨씬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 브라에서도 상위권이며 성능도 괜찮고 딜되고 매즈되고 라인 잘 미는 올라운더 포지션에 괜찮은 캐릭터긴 한데 밀치기라는 애매한 성능의 매즈 열파 무효 적 있으면 날아가는 DPS 그리고 다음에 나올 그 녀석의 영합에 밀려 참 좋은 캐릭터긴 한데 왠지 손이 잘 안 가는 캐릭이 되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그 녀석은 다음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이길 바래요.